제1부 조선 후기의 또 하나의 중심 궁궐. 서울 종로구 신물로 높은 빌딩과 도로 사이를 걷다 보면 언덕 위로 고즈넉한 궁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도 궁궐이었나 하고 놀랍니다. 경복궁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창덕궁처럼 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때 조선 후기 왕들이 자주 머물렀던 중요한 궁궐이었습니다. 바로 경희궁입니다. 조선의 5궁궐 가운데 가장 많이 사라졌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궁궐. 오늘은 잃어버린 궁궐 경희궁의 역사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경희궁은 왜 만들어졌을까? 경희궁은 조선을 건국할 때 함께 지어진 궁궐이 아닙니다. 17세기 초 광해군 때 새롭게 조성된 궁궐입니다. 당시 이름은 경덕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궁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만으로는 왕실의 생활과 국가 운영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을 겪으며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할 새로운 궁궐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17년 무렵 완성된 경덕궁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이궁이 되었습니다. 왜 서궐이라고 불렸을까? 경희궁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궐과 서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자리에 함께 동궐이라 불렸습니다. 반면 경덕궁은 경복궁의 서쪽에 자리했기 때문에 서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 오늘 동궐에 계신다, 서걸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식으로 궁궐을 구분했습니다. 서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의 또 다른 중심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궁궐.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1760년 영조는 궁궐의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꿉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선왕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피하는 피위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이름에 덕자가 들어있어 외교적 관례를 고려해 이름을 바꾸었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희궁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조선 후기 왕들의 생활. 경희궁은 단순한 별궁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물론이고 인조, 영조, 정조 등 여러 왕들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영조는 경희궁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국정을 돌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왕이 머무는 동안에는 조회가 열리고 신하들이 드나들며 외국 사신도 접견했습니다. 경희궁은 조선 후기의 또 하나의 중심 궁궐이었습니다. 숭정전 경희궁의 중심. 경희궁의 정전은 숭정전입니다. 정치를 높인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왕은 이곳에서 조회를 열고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날의 숭정전은 원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 복원된 건물입니다. 비록 원형의 많은 부분은 사라졌지만 숭정전은 지금도 경희궁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궐이었던 경희궁.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경희궁은 매우 아름다운 궁궐이었습니다. 수백 동의 전각이 있었고 연못과 정원, 넓은 마당과 회랑이 이어졌습니다. 왕실의 생활 공간과 공식 행사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경희궁을 찾으면 당시의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근대사의 아픈 시간 속에 있습니다. 사라질 운명이 시작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었고 궁궐들도 거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희궁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전각이 철거되었고 궁궐터는 학교와 관공서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5궁궐 가운데 원형이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제2부에서는 경희궁의 중심 전각인 숭정전과 자정전, 태령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왕들은 왜 경희궁을 자주 찾았는지, 그리고 서걸도안이라는 귀중한 기록이 오늘날 경희궁 복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2부. 서걸의 중심 왕들이 머물던 궁궐. 경희궁은 오늘날 남아있는 건물만 보면
작은 궁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300여 년 전의 경희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전각과 회랑이 이어졌고 왕이 정사를 돌보는 공간과 왕실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기록과 그림은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희궁의 주요 정각들과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숭정전 서걸의 중심. 경희궁의 중심 건물은 숭정전입니다. 정치를 높인다는 뜻을 가진 이름답게 이곳은 왕이 조회를 열고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던 정전이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고 외국 사신을 접견했으며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경복궁의 근정전보다 작았지만 기능은 거의 같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왕이 경희궁에 머무는 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숭정전 역시 국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의 숭정전은 여러 사료와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된 건물입니다. 원래의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자정전 왕의 집무실. 숭정전 뒤편에는 자정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왕이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편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을 합쳐놓은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매일 아침 신하들과 만나 보고를 받고 중요한 문서를 검토했으며 국가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즉위식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이곳에서 흘러갔습니다. 아쉽게도 자정전은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는 복원과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과 발굴 자료를 통해 그 위치와 역할은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태령전, 왕실의 정신을 담은 공간. 경희궁의 중요한 전각 가운데 하나가 태령전입니다. 태령전은 선왕의 어진, 즉 왕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실은 정기적으로 어진의 예를 올렸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에도 선왕들에게 먼저 고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태령전은 왕실의 역사와 정통성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왕들은 왜 경희궁을 좋아했을까? 조선 후기 여러 왕들은 경복궁보다 창덕궁과 경희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은 국가의 상징인 법궁으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반면 경희궁은 비교적 아늑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왕이 생활하고 정사를 돌보기에 편리했습니다. 특히 영조는 경희궁을 자주 이용하며 이곳에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궁궐은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희궁의 아름다운 풍경. 옛 기록을 보면 경희궁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정원, 숲길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단풍이 물들었으며 왕은 때때로 궁궐 안을 거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중국 자금성처럼 거대한 돌건축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추구했습니다. 경희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건물과 나무, 언덕과 마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걸 또한 사라진 궁궐을 되살린 기록. 오늘날 경희궁 복원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걸도안입니다. 서걸도안은 경희궁의 건물 배치와 구조를 매우 자세하게 그려놓은 도면입니다. 건물의 위치, 담장의 방향, 문의 크기, 마당의 구성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없던 시대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연구자들은 발굴 조사와 함께 경희궁의 원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을 하나씩 맞추듯 서걸도안은 사라진 궁궐을 복원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궁궐 복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복원이란 새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복원은 훨씬 더 신중한 과정입니다. 먼저 옛 문헌과 의궤, 서걸도안 같은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 발굴을 통해 건물의 기초와 주춧돌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목재의 크기와 기와의 형태,
단청의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궁궐 복원은 건축기술뿐 아니라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등 여러 분야가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아직도 복원이 진행 중인 궁궐. 현재 우리가 보는 경희궁은 원래 규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때 수백 동에 이르렀던 전각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궁궐 터일부는 이미 도로와 건물, 공공시설로 바뀌어 원형을 되찾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와 복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굴 성과와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경희궁의 잃어버린 모습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지만 경희궁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왜 이 궁궐은 다른 궁궐보다 훨씬 심하게 철거되었을까요? 궁궐 자리에는 어떤 학교와 관공서가 들어섰으며 수백 동의 전각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다음 제3부에서는 경희궁이 겪은 가장 아픈 역사와 잃어버린 궁궐을 되찾기 위한 복원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